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이도리입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비롯해서 다우존스, S&P 500이 모두 상승을 하였고, 러셀 2000 지수만이 약간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 장보다 이제 유럽장이 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될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잃어버린 여름 휴가를 못 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다시 한번 일어날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여행을 비롯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 소매, 뭐 은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하락을 하였는데,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주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다가 하였는데, 어, 전체 한 6개월 정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점점 안정화를 갖다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5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18 해가지고선 요 정도죠. 어, 작년에 해가지고 조금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20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18대까지 내려와 있고, 어,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 10에서 20 사이 요 정도 섹터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을 갖다가 이러한 상승장을 갖다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요 위치에 있으니까 좀 안정되지 않았나 상승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동성 수치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능성이 높고, 내려올 때는 좀 안정이 될 때 가능성이 높은데, 요 10이라는 라인 밑으로 숫자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시기가 있을 때는 주가가 약간 횡보를 갖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 이상, 20 이하 요 정도 수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의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을 갖다 이끌었는데,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은 큰 상승은 없었던 반면에, 이제 다른 빵 중식들을 갖다가 구성하는 애플 같은 경우는 제법 높은 상승이 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꽤 높은 상승을 갖다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형주들 위주로 이러한 상승을 갖다 이끌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도 TQQQ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다른 주식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 후반에 약간의 하락을 갖다 하였고, 빵을 갖다 따라가는 우리 FNG죠. FNG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장 후반에 약간 하락. S&P 500 같은 경우도 0.7%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최대 6%, FNGU 같은 경우도 최대 6% 정도 선을 갖다가 찍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저께 다른 대형주들하고 다르게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제 나왔었던 그 중국 쪽에 이제 그 보안 문제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형님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우리를 믿어라, 이거는 그냥 틱톡의 케이스와 비슷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셨습니다. 그냥 어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겠죠. 자기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계속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좀 아직도 더 성장의 여력이 있고선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따가는, 왜 이제 캐시우드 누님께서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자동차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OS 기업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선, 우리 그것을 토대로 볼 때, 일론 머스크 형님 같은 경우가 그리고 있는
테슬라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바이두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홍콩 상장일이죠.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도 상승폭이 컸지만은 바이두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승폭을 갖다가 기록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는 어저께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 지수와 다르게 굉장히 막 오르락내리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혼자서 심한 모습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1분 차트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심한데, 이걸 날짜를 좀 줄여야겠네요. 1분 차트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 원데이로 해놓고 볼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두 차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바이두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대에서 잘게 어느 정도,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해가지고서 이 협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 진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 올리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낮춘 가격에서 이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낮춘 가격에서 이거를 갖다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음, 이 정도로 보면 나올까요? 이 시기에 해가지고 워낙에 낮은 금액을 갖다가 한 번 받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큰 하락이, 가장 큰 하락이 있었을 때죠. 이제 3월 5일 해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자꾸 이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한 이번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쪽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지고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큰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음, 올해 열리게 되는 2021년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게 이제 매년 이렇게 열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올해는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들의 이제 개선사항, 그래서 이제 기능의 추가와 그 다음에 조금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성능 향상에도 약간 초점이 맞춰진 듯 합니다. 이 개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니티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놈의 로블록스의 영향 때문에 어, 그래픽 자체가 이제 이 대상 자체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겟 유저들이 연령층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러한 그래픽들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픽적으로는 퀄리티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서 유니티를 갖다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런 메이커들의 어떤 그 디지털 쇼룸이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이 이미지들라던가, 심지어 이제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실제 차량을 가지고 썼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CG로 전체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 광고에서도 이제 모델들이 광고 안에서 폰을 들고서 이렇게 어떤 그래픽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는, 어,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있으면은, 이게 이거로 찍어야 되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으면은 그래픽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 다 CG입니다, 요새. 어, 실제로 핸드폰을 들고 찍는 게 아니라, 녹색으로 돼 있는 그런 어떤 물체를 들고 찍으면은 나중에 그 전부 다 CG 처리를 안 되고 다 유니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고해상도 작업을 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대기업 자동차 기업들하고서 이런 것들을 유니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한 적이 있고, 뭐 BMW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고, 여기 이제 폭스바겐도 나오고, 렉서스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볼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보였던 ID4 전기 EV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45초짜리 이제 광고를 갖다 만든 바가 있습니다. 유니티를 이용해서. 실제 차량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CG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CG죠. 합성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여기에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다 CG입니다. 이런 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선 좀 더 효과적인 연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촬영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리 띄워서 로딩만 하게 준비를 해뒀는데, 골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니티 방금 지나갔죠? 유니티가. 자, 이런 화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쇼룸이라고 하는 이제 차량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불도 켜볼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꿔볼 수 있고, 문도 열어볼 수 있고, 차량을 회전을 갖다 시켜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자, 조명을 갖다 바꿔갖고 우리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광고에 나오는 차량처럼 보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 기능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 실생활 근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니티입니다. 우리가 이제 TV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광고, 뭐 뮤직비디오 여러 가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주얼 라이브를 갖다 이제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건설 인테리어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만들었던 언리얼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 암드포스 같은 경우는 더 향상된 형태로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아무래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큰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식에 대한 거를 설명하면서 니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당시에는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들 현대, 건설, 자동차, 선박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대를 선택하고, 그 다음이 대우, 삼성은 그 다음이었는데, 자, 저는 어떤 회사를 골랐을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교무실, 무슨 구청, 동사무소, 문서 작업은 다 손으로 하고 타자기로 치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 반에 50명 정도 됐는데, 컴퓨터를 가진 애들이 한 5명, 10명 안쪽?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운이 좋아서 8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를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현대제철에 사오게 됐는데, 옛날에 처음 지었을 때 옆이 다 논밭이었거든요. 이런 데다가 논밭 한가운데 이렇게 삼성이 사옥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업에 진출하려고 요 1층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다가 전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코엑스 전시회나 볼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 되게 예쁜 안내양 누나들이 여기서 유니폼을 입고 상주했는데, 여기 넓은데 컴퓨터가 뭔지 모르니 아무도 찾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꼬맹이가 여기 들어갔더니 누나들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거기 있는 그 수십 대의 컴퓨터로 매일같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락실 가는 대신에 매일 그냥 거기 놀러 가다가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사주셨냐?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양육 방식이 좀 특이하셨는데, 정말 500원짜리 그 조립식 장난감 이런 거든 뭐 이런 고가의 물건이든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는 이제 용돈 세뱃돈 가리지 않고 저금을 해서 그 물건 가격의 절반을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나머지 절반을 채워서 그걸 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를 양육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NEC에서 나온 PC 800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게 청계천에서 요거의 카피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당시 돈으로 한 15만원? 한 그 정도에서 한 20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대부분 이제 회사의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 초봉 정도였는데, 태어나서 그때까지 모은 세뱃돈 다 드리고 요거 카피, 청계천에서 만든 거 카피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컴퓨터 잡지를 사갖고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몇 년 후에는 대우 MSX2, 이건 이제 컴퓨터에 탈을 쓴 게임기였죠. 여기다 팩이라는 걸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였고, 또 몇 년 후에는 메이드 인 청계천 버전의 IBM 286 컴퓨터 카피품을 갖다가 하나 손에 놓게 됩니다. 80년대에만 컴퓨터를 3대를 갖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를 하나를 갖다 발견을 했어요. 컴퓨터의 종류도 파는 회사도 다 다른데 OS 마이크로소프트요. 베이직,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쯤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대우, 현대 이런 데서도 현대전자 이런 거 해갖고 전부 컴퓨터를 파는데 다 이 IBM 호환 컴퓨터의 그 카피품이었어요. 어디서 만들어도 OS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돈은 얘네가 제일 많이 벌겠구나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60년대 태어나셔서 이제 80년대 운동권 학번이고 뭐 정교조 하시고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그 되게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몇 년 후에 이제 386 세대라고 불릴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하시고, 야, 컴퓨터 같은 거는 그렇게 보급이 안 돼. 그러면서 저를 한 대 때리셨습니다. 근데 또 뭐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떡 했더니 요때쯤 제대를 했는데 윈도우 95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컴퓨터 집집마다 하나씩 다 생겼죠. 왜? 클릭만 하면 됐거든요. 그전에는 뭘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릭만 하면 돼.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 또한 상승을 하죠. 왜? 호환 컴퓨터인데 언젠가부터 컴퓨터에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붙어 있고 윈도우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조립품이든 대기업 제품이든 이게 붙어 있으면 같은 성능이다. 어떤 증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는 현대전자 뭐 삼성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자, 테슬라의 미래를 말한다면서 왜 이제 이런 썰을 갖다가 먼저 풀었냐 하면은, 전기차라는 게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아이오닉 있었고 BMW도 만들었었죠. 이거 정말 좋다고 불과 한 2, 3년 전까지 이거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런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들이 다 달려들던 거였어요. 근데 얘네가 만들던 전기차들은 어땠냐? 그냥 배터리 큰 거 놓고 모터 달고 그리고 전기차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 차량의 구조, 배터리팩의 위치 완전히 다 바꿔서 전혀 새로운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우수하다는 게 지금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는 특허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는 테슬라만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머스크 형님 특허를 모두 공개하겠다. 특허 무료 공개 강수. 왜?
전기차의 시장을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지금 뭐 중국에 있는 모디오 같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 특허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오펑 설립자 같은 경우는 기사에도 나와있죠. 공공연하게 테슬라가 공개한 특허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네들만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 근데 나와있다시피 전기차 시장 키우려고 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꺼내보면은, 컴퓨터는 다 다른 국가, 특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마다 그냥 다 달랐어요. 어떤 통일된 규격 같은 게 없었습니다. 다 달랐는데 얘가 나오면서 규격이 통일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인텔, CPU는 전부 인텔 거 쓰고, 즉 카피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얘네가 돈을 버는 거였어요. 즉 하드웨어보다 OS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거를 머스크 형님도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전기차 시장 똑같습니다. 한 10몇 년 정도 전에 이제 각 내연기관 업체에서 자율주행 차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서 자기들끼리 뭐 만들다가 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요게 다들 이렇게 제한된 트랙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하다가 그런 데서 이제 그냥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대회가 열리는 거 오프로드로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차들이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뭐 짧으면 3초, 5초, 길면 30초, 1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 도로에서 벗어나고 전복되고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2004년이었는데 이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DARPA, DARPA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주최를 합니다. 어떤 자율주행 차량들을 가지고 나와서 각 회사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오프로드로 된 길을 갖다가 건너게 하는 그런 대회인데, 상금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첫 대회니까 일단 완주는 시키자, 이게 다 목표였어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평평하죠. 울퉁불퉁한 둔턱 최대한 없겠습니다. 있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차들은. 그리고 이 센서 레이더들 보시죠. 자율주행차 당시에 이제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대회에서 완주 차량이 빵대였습니다. 빵대. DARPA 대회였는데, changes venues for the urban challenge to the maybe to decide it's blocked. to the latest. 이거는 나중 대회고 첫 번째 열린 대회가 이 The 대회예요. command from the tower is to move. Ladies and gentlemen, Sandstorm,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대회가 됐는지. autonomous vehicle traversing the desert. 야, 엄청나게 느리게 가죠. Amador 2. Count 7. 어쨌든 길은 평평하니까 Okay, 가기는 that 하는데, is, and then you can 가긴 하는데 이런 거 코너 도는 거 이런 거 하고 얘 지금 어디 가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회에서는 완주 차량이 빵대. 그리고 그 다음에 few years, and eventually, robots like these can 또 navigate 대회가 열립니다. 작년보단 좋아졌죠. the blocks. 하지만 Once again, 길은 완전히 demonstrating Carnegie 평평한 Mellon's 도로가 precision 있었습니다. Mensko's buggy style at the 9 mile. 그리고 세 번째 대회를 갖다 열었는데, 이때는 challenge. 시가지 You don't just have to 세트를 갖다 stay 이렇게 in the 코스를 dirt 만들어 road and 줍니다. avoid going off the cliff, but now you've got to deal with multiple behaviors, intersections, paths. Appropriate sensors so that what we could do is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moving tractors in the back. Officials. The urban 그래서 area.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이 기술들을 지금 뭐 이 회사들 같은 게, 기존의 회사들 같은 건 촬영 제조사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 세기를 갖다가 이 회사들은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회사예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나왔을 때 배터리 큰 거 달고 엔진 대신 모터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생각했는데, 자율주행도 야씨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달고 센서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1차원적인 제어에 대한 방식을 생각했어요.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생각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땅이 울퉁불퉁한데 간다. 차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제조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우리들은 이걸로 차선 유지나 차간거리 유지 이런 거나 옵션으로 달아서 팔면 된다. 요러고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더 발전을 시켜보자. 뭘로? 인공지능으로. 그랬던 회사가 두 개가 이제 탄생을 하죠.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머스크 형님이 테슬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머스크 형님 같은 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주행 데이터 많이 모으는 쪽에 승자가 되겠다 해갖고 자체 시험을 자체 연구소 뭐 코스 이런 데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차 팔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격차를 줄이는 게 더 쉽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완성이 안 돼 있지만은 갖다 팔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러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 테슬라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공장은 계속 증설하고 뭐 하고 있지만은 이게 판매량이 올라가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뭐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의 한계는 존재하는 거죠. 왜? 하드웨어를 파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차에 이 테슬라가 자기네 자율주행 OS를 갖다가 탑재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앞으로 나올 BMW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만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쓰레기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가 제품에는 좋은 OS를 가져다가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테슬라 인사이드 이런 로고를 붙이면서 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차량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것도 팝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네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공개한 특허들을 갖다 이용해서 생산하는 차량들이 있을 텐데 그런 브랜드들에게 자기네 OS를 갖다가 자율주행 OS를 탑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데이터를 갖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모으면은 진짜 어떤 제조사도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격차는 더 벌리게 되고 매출도 상승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아직 뇌피셜입니다. 하지만은 아크의 캐시우드 누님께서 항상 나와서 얘기하던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는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OS 업체다.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 OS 업체라는 얘기는 결국 계획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7, 80년대에 컴퓨터라는 게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돈을 가장 지금까지 많이 벌어온 회사들은 결국은 OS를 파는 회사들이에요. 컴퓨터, 스마트폰도 물론 애플 같은 건 팔았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내놓으면서 매출 급상승. 구글 쭉 오다가 여기가 아이폰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도 애플 같은 경우도 구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자체적인 안드로이드 OS를 갖다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더 확보하고 매출도 더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 넘어서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 넘어서 이제 전기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왔죠. 전기차라는 건 결국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처럼 하드웨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서 이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OS가 필요하죠. 이걸 전기차를 그냥 전기차로 만들든 수소 전기차로 만들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가면은 OS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가진 OS를 원할 거고 거기에서 현재 가장 탑을 잡고 있는 것은 두 업체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테슬라. 이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를 원하는 고객은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는 고객들은 자기들이 어떤 차를 타든지 이 테슬라에 OS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어설픈 우리 자율주행 기술 쓰는 것보다 그냥 얘네 OS를 사다가 달자. 윈도우 까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